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입니다. 자,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고용지표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는 7만 명대였는데 2.7만 명, 6만 명대로 나오면서 2.2만 명대로 나오면서 저번 달보다 낮았고 예상치 7만 5천 명에도 못 미쳤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앞서 얘기했던 뭐 ADP 고용지표도 그렇고 또 졸트 보고서에서도 지금 모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고용시장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죠. 일관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 일관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월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거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일관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ADP도 마이너스, 그죠? ADP도 마이너스, 또 졸트도 마이너스, 또 고용보고서에서도 비농업 지표에서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뭐 100% 수준이다.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되는 물가 지수가 있죠. PPI나 또 CPI. 요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리 인하 하는 건 의미 없어요. 9월에 금리 인하는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파월이 다음 주 물가 보고서 금리 인하 주저해. 그러면 대폭락 나옵니다. 대폭락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자, 다음 주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파월 물가도 일단은 견조해요. 물가가 생각보다 뭐 높지 않아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재료가 끝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베이비냐 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이비냐 빅이냐. 자, 근데 금리 인하 자체는 호재예요. 금리 인하 자체는 호재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 그러면 대폭락 나옵니다. 금리 인하는 다 반영된 거예요. 지금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PPI,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사실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뭐 크게 뭐 시장을 충격을 줄 만큼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뭐 그때 까봐야 되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견조하게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조건 하에서 금리 인하 부분은 어쨌든 제로 소멸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베이비 컷이냐 0.25냐 빅 컷이냐 0.5% 내릴 거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지금 고용지표가 나빠져 있는 거를 부각을 시켜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관세 영향이 크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대폭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30년 만기 지금 국채가 5%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9월 말에는 또 리쇼링 포트폴리오 제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뭐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부채 위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9월 시장에 변수로 남아있다 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월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추격 매수는 안 돼요. 근데 저점 매수는 있어요.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특정 주도주가 움직였던 것들로
움직였다면 지금의 장세는 순환매 장세 뭐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강하게 돌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고 금리나 수혜주는 여전히 우리가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나 수혜주 관련주는 봐야 되고 그런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리나 수혜주이면서 순환매 탈 수 있는 어떤 종목군들. 근데 시장은 나름대로 뭐 가격이 메리트 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종목군들을 봐주시고 시장을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뭐 미국은 솔직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우리나라가 대폭락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대폭락이 나온다. 대폭락 나는 건 뭘까요? 3,0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2,8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면 사실 오히려 그건 정말 저의 찬스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분도 결국 완화를 해줄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폭락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더라도 우리는 기회다. 기회다. 미국이든 우리는 뭐 기회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셔서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단 물가지수를 보고 나서 일단 미국의 그 금리 내리긴 하겠네. 그러면 미국이 B컷일까 베이비컷일까 그 부분들인데 만약에 경기가 나빠가지고 이거 B컷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컷으로 차라리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B컷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B컷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완벽한 조건 하에서 B컷을 한다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B컷은 제 생각에는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시장 물가지수가 수목이 나오니까 그거 좀 체크를 해보자. 대신에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 그러면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은 고용이 둔화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시장이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종목군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8월 추천주 9월 추천주 종목군들 좀 리포트 해드리도록 하겠고, 좋은 종목군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지금 갖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또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바이오가 하나, 둘, 셋, 넷, 그쵸? 4개 종목, 5개 이렇게 상위권은 포진이 되어 있고, 로봇 관련주도 하나, 그쵸? 로봇 관련주, 또 HD 현대도 클로봇 하나, 둘 이렇게. 도전비전은 AI 쪽 관련주.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HLB 또 견조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종목군들 몇 가지 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 몇 개 더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그다음 이 비만치료제 이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 유바이로직스 백신 관련주죠.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백신에 관심이 많고 바이오 관심이 많은데 유바이로직스에 대한 이 수출, 백신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 이슈가 반영될 수 있겠다. 티슈지는 아시다시피 인버사 줄기세포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요것도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안트로제는 이미 말씀드렸고 LNC 바이오 요것도 이제 의료 어떤 그런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들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부터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조선 관련주이죠. 우리 기술은 원전 설계보다 SMR보다도 이제 앞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곽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가져왔고, 솔리드 그다음에 RFHIC 이런 5G 쪽 이제 미국의 이 광통신 투자
관련주 때문에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MLCC, 그동안 MLCC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삼성전기도 신고가 가고 있고 사막 콘덴서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AI 반도체의 부품으로서 MLCC에 대한 부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군들의 차트를 볼게요. 첫 번째로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장기평 밑에 하향으로 있다가 최근에 장기평 240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시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 거래량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되고, 삼화전기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삼화전기 대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따라 들어가면 물리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음봉 매수. 근데 삼화콘덴서는 그보다 좀 더 탄력적이기도 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삼화콘덴서는 낫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나 반도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삼성전기도 계속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삼성전기 흐름에 따라서 삼화콘덴서 흐름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흐름 잘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솔리드 통신장비 6G 관련주이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우주 쪽에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자 쪽에도 연관이 돼 있고, 솔리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돌리는 자리이고 그동안 매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이슈 받으면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RFHIC도 이제 수급이 좀 좋은 종목이고, 이것도 이제 통신 관련주인데 이 시집이 돌아가는 자리죠. 이런 자리는 서서히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KMW 뭐 이런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 해체는 우리 기술 쪽이 조금 더 부과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 종목은 좀 시가총액이 그래도 좀 작진 않지만 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3,900원, 800원 밑에는 또 손절하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SK 오션플랜트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가능합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가능합니다. 2만원, 24,000원대 온다고 하면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이 굉장히 지금 수급이 좀 뭐 형편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굉장히 지금 모아가 매집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비만 치료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금 더 횡보하더라도 모아간다고 했을 때 하반기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 유바이오로직스 백신 관련주죠. 백신 관련인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실적으로 반영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다. 이거 관련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즈는 인보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하반기에 임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LNC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이제 갔어요. 요것도 조정시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도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리바이오나 그쵸? 에이프리바이오,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올릭스는 뭐 지난달 추천주인데 지금 뭐 신고가가 9만원가까지 올라가서 수익률이 짱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올릭스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PT 치료제 관련주, 그 다음에 여러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살아있고, SK바이오팜이나 뭐 퓨처캠 이런 종목군도 계속적인 부분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페아마켓가 곧 열리게 되는데 보로노이도 어쨌든 뭐 전고점까지도 왔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살짝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한다고 하면은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사실 애매한 자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계속적인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고 있고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 K바이오 경쟁력 키우겠다.
규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K바이오에 대한 이 시장 확대가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B바이오가 결국 10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AB바이오는 추가적인 랠리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시 모아가는 전략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 20만원, 30만원도 전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B바이오, 아이테오젠 충분히 이제 50만원 넘어 60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9월 23일 키트로다 SC 제형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입질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나올 수 있고 차기적으로 리가켄바이도 이제 ADC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어서 하락을 했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빅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꾸준히 가져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다 아시죠? 유한양행 다 아시죠? 이런 부분들도 큰 종목 큰 비중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낫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뭐 이런 종군당 이런 종목군들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